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 중에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피고인 고 송유창에 대한 2021 마합 1호 형법 제250조 살해죄,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민법 제751조 위반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송유창 나왔습니까?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될 심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한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피고인의 생전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때 국방부 장관직을 역임했었고 죽기 직전에는 국정자문위원회 역임했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모두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고인은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하여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우리에게 제주 4.3으로 불리는 사건, 당시 1947년 4월 31일 제주도에 들어와 제주도에서 진압작전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피고인은 1947년 3월 1일경 일어난 발포 사건을 계기로 1948년 1월 20일 시행된 제주도 진압작전의 핵심 인물로서 당시 제9연대를 이끌어 모든 중산간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아무 죄 없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긴 했으나 미처 내려오지 못한 주민들은 물론 소개령이 아직 안 내려졌거나 아직 내려받지 못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까지 토벌대에 의해 모조리 살해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리 고지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살해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적으로 박순희와 그 이웃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겨 그로 인해 피해자 박순희는 그 당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쇠약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해 평생 고생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 이웃 상수를 포함한 당시 제주도민들이 자신의 출신을 숨기며 살아야 할 만큼 제주도민에 대한 이직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을 살해죄, 계엄법 위반죄, 민법 제751조 제3위의 손해배상으로 기소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든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앞서 검사 측에서 한 진술들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만 그 당시에 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제주도는 좌파, 즉 빨갱이의 섬이라고 여겨졌었고 전 그저 반공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앞으로 무죄를 확실히 입증하겠습니다만 피고인은 방금 말한 대로 그저 반공을 했을 뿐입니다. 검사 측에서 제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박순희 나오세요.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였구나. 증인 박순희.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해주세요. 박순희 증인. 증인은 1948년 1월 20일 낮 12시경 북촌리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직접 목격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막 나오라고 그러더니 학교랑 제가 들어 끌고 가서 사람들을 증인, 슬프신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피해자들을 위해 증언하는 것이니 감정을 추스러 주세요. 이제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 중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다. 옆집 개똥이 영어, 앞집 두영이 아방, 수영이, 제 언니 춘희 언니까지 당시 현장에서 죽었다. 증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잃어서 참 슬프셨겠네요. 그럼 증인이 보기에 당시 학살당하신 분들은 좌파, 즉 빨갱이였습니까? 좌파가 뭐과? 혹시 증인의 주변인들 중 경찰에게 돌을 던지거나 총을 막 쏘거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다.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오다. 알겠습니다, 증인. 그럼 학살이 있고 난 후 증인은 어떤 후유증을 앓으셨나요? 그 후엔 길거리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는 것 같고 화가 너무 쉽게 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었다. 저의 유일한 가족인 제 딸이 없었다면 전 진작에 삶을 포기했을 거다. 참 고통스러우셨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온팡밭에서 자신의 딸과 간신히 살아남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상황이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증인이 피고인 송여창이 한 일 때문에 수많은 가족, 친구들을 잃고 본인 역시 신경쇠약에 걸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검사 측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증인이 겪은 고통으로 감성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감성팔이가 아닌 증인 신문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변호인 측은 신문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재판의 흐름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옳고 그름은 변호인과 검사가 아닌 저희 재판장들이 판단합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상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은 북촌리 출신으로 우물 있는 기와집에 살던 김상우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 집과 꽤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김상우라는 사람이 남조선 노동당의 간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본 증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증거 없이 자신의 주변인들에 대한 믿음만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과연 신뢰성이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증인 박순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 측이 신청한 두 번째 증인인 남궁상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궁상수 씨, 앞선 증인 박순희 씨와 가족 같은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에 있는 현대그룹 본사에서 부장이란 직위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상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남궁상수.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증인은 앞선 증인 박순희와 마찬가지로 1948년 1월 20일경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7살이었는데 그래도 끌고 가더라고요. 그럼 그 앞서 증인 박순희가 증언했던 내용들은 사실인가요? 네, 저는 당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아픈 기억들은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순위 삼촌만큼의 정신적인 질환을 얻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고향을 등진 채 살아갔습니다. 증인 박순희와 아는 사이였고 또 그 자리에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예, 1948년 당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과 또 순위 삼촌이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처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진이 지금 있으신가요? 여기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집에 있으니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혹시 앞서 언급된 김상우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측에서 알기론 김상우는 4.3 사건이 일어난 뒤인 1950년대부터 서초원의 우물 있는 기와집에서 살다가 경찰에게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호 아저씨는 학살이 거의 끝날 즈음이 1950년대 중반쯤부터 저희 동네에 살았습니다. 1949년에 지냈던 투어티사 때 마을 주민들끼리 찍은 사진이 상호 아저씨가 없었던 것을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서 증인 박순희를 신문할 때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저희 측에서 제시하는 피고인의 유죄 이유와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피고인이 무고한 제주도민들까지 학살한 것에 죄가 있어서 기소를 한 것이지 당시 대한민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남조선 노동상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소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증인 홍두식 나오세요. 증인은 앞선 증인 남궁선수 씨의 고모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두식.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제주도에서 송유창을 필두로 한 탄압을 자행한 무리 중 한 명이 맞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제주도와 제주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악의 무리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제주 4.3 사건의 탄압의 총구가 좌파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향해 있었음을 인정합니까? 무고한 시민들까지 학살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왜 그 당시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총을 겨누고 학살을 자행하였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상관이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전에 참여한 거였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저 송유창이란 말씀이시죠? 송유창 씨가 직접 명령을 내리신 건 아니지만 송유창 씨와 그 부하들이 회의를 하던 막사 경계를 제가 섰고 그때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처음 작전을 제시한 사람은 송유창 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어떠한 탄압 작전들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다양한 소탕 작전에 참여했는데 그중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해안선에서 거리가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역을 비워서 유격대를 고립시킨다는 작전이 있습니다. 혹시 작전이 시행될 때 사전에 그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대피하라고 통보하라는 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받긴 했으나 통보 범위가 그 주변 마을 전체를 포함한 것이 아니었고 대피 기간이 턱없이 짧았으며 대피하고 난 후 생활할 곳과 먹을 식량을 마련해 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계엄법 제9조 사항에선 계엄 사령관이 사망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고 할 때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명확한 통보 없이 작전을 감행하였고 이것은 분명 위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당시 보초를 서며 들은 목소리의 주인이 송유창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네, 송유창 씨는 경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주 월요일 그쯤에 연설을 하였는데 그때 그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목소리만 듣고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다니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증인은 본래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 4.3 당시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제주도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재판장님, 이 질문은 재판과 무관합니다. 질문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계속 신문하세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제주도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북청년단 활동에 의해 왔습니다. 서북청년단은 왜 제주도에 왔습니까? 대한민국을 좌파, 속된 말로 빨갱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당시는 방공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등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북청년단은 외압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북청년단이 한 활동이 모두 옳았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서북청년단은 북에서 고통받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반공 감정이 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발적으로 수호하려는 단체이지 신념을 가면 삼아 고위층의 수족이 되어주는 그런 단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외압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외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기밀로 알려지지 않았을 확률은 없는 건가요? 변호인님의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변호인, 근거 없는 말로 증인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김상우 나오세요. 증인의 사건 당시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건 당시에는 남조선 노동당의 간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민원자들에게 불복한 가치혁명을 했던 동료 때문에 현재는 그 혁명을 잠시 멈추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경위님 양심에 따라 흠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 김상우.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신문해 주세요. 검사 측은 제주도민들이 정치적 색깔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생각하기에 당시 제주도민들은 좌파로서 남조선 노동당을 자신의 의지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봤던 것도 그리고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서귀포시 제일 부자였던 김영금이란 사람이나 아니면은 부촌리의 마을 이장이었던 그 김희성 같은 사람들이 저희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증거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아 좀 고생한 사진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말하자면은 저희 집 땅 밑에 이제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금고 안에 그분들이 저희 단체에게 준 표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 증인의 증언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제안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검사 측에선 당시 제주도는 빨갱이의 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측 증언을 보면 50선거를 거부하는 등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대 신문할 내용은 딱히 없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선 피고인 측 증인 신문에서 변호인은 제주도민 전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증인 김상우의 답변은 제주도민들 중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을 언급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검찰 측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제주도 탄압 작전을 주도했던 것을 인정합니까? 제가 그 작전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저는 그때 반공을 했을 뿐입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50총 선거를 거부한 사건까지 일어났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는 빨갱이들의 섬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를 위해 탄압 작전을 주도한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들이 말했듯이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죽게 만들었고 제주도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데 단지 자신이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착각하여 실수로 그랬다고 대한민국을 위해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를 덮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몰랐다는 것만으로 제주도민들이 입은 이 피해를 덮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해주세요. 피고인,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심정이 어떻습니까?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승에 있는 저까지 재판에 부르는지 재판부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이해합니다. 피고인은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좌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한 그것에 관한 보고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시 제주도민들이 좌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빨갱이들의 섬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고 제가 들은 보고도 전부 제주도민들이 좌파라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공산주의에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북한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회주의에 싹이 트는 것을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들으셨다시피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분란을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반공이라는 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유로 제주도가 좌파의 섬이라고 불려진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한 행동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검찰의 논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검사님, 논과 구용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제주 4.3이라고 불리는 제주도 탄압 사건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선 증인 신문에서 봤듯이 당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이로써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개헌법 제9조 개헌사령관의 특별조치법 위반죄, 형법 제250조 살해죄, 민법 제751조 재산이해 손해배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앞서 검사 측에서 제시한 이 일들을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제주도민이 무고한 사람들임을 알았더라면 학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례로 피고인은 제주 4.3 이후 참전한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제주도민의 무고함을 알았음에도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을 우리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전 우리나라를 위해 한국전쟁에서 제 한 몸을 바쳤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정치에 참여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개헌법 제9조 사항 위반, 형법
형법 제250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곧이어 재판부 회의를 걸쳐 선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닥속닥. 소곤소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제주도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작전을 주도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또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 중 피고인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송유창의 헌법 제250조와 그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다만 작전 진행 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미리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된 것은 맞으므로 개헌법 제9조 사항 위반 사건에 대한 것은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한국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여 대한민국이 현재로 오기까지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 공을 인정하고 감항하여 징역 15년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제주에서 1948년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거나 현재까지 고통받고 계신 사람들이 받은 피해를 뒤늦게라도 보상하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곡 모의법원 2021 마 1호 사건의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부 여기 3학년들 와 계시죠? 네. 3학년 8반 손 들어주시고. 네. 또 손 내리고. 3학년 몇 반 또 와 있습니까? 2반이요. 3학년 2반 손 들어주시고. 예. 자, 3학년 2반과 2반은 이미 모의 재판을 한 개를 이미 하셨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3학년 일반 학생들이 현기영 씨의 작품 뭐였죠? 순이삼촌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모의 재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순이삼촌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건 내용과 인물들이 이 모의 재판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녹아들었는지 어느 정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방청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송요창이라고 이렇게 이 학생들이 구성을 했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을 살짝 바꿔서 여기에 피고인으로 불러냈고요. 본명은 송자 요자 찬자입니다. 송요찬 씨인데 송요창으로 바꿔서 피고인을 불러내셨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정 어떻게 했는지 생각납니까? 네. 사진 영정 모양으로 했고 그리고 가끔 검사나 변호인 또는 재판부의 말 속에서도 고인이 된 또는 생전의 이런 표현들을 넣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순이삼촌의 송효찬 씨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 그랬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재판을 만들면서 작품 속에 있는 것만 그대로 베껴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을 오늘의 관점에서 고인을 불러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 학생들이 모의 재판으로 구성한 내용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상하실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때 수많은 문학 작품을 접할 것이고 또 수많은 뉴스 사건들을 접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접하는 순간에는 결국 과거의 것이 되고 말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오늘날의 무엇으로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약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두고 과거사, 소설 속 과거사를 모의재판으로 만드는 학습을 했던 것이고 3학년 일반 학생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3학년 일반 학생들 발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판부로 나왔던 친구들 3명인데 일어나 주세요. 네.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허유진 학생 그리고 김가연 학생 맞습니까? 예. 이름을 틀리면 큰일인데 하여튼 조심스럽네요. 문정우 학생 맞습니까? 네, 자 인사하십시오. 자 그리고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 정명현 학생 맞나요? 네, 제가 가끔 박명현이라고 해요. 정명현. 예, 그 다음에 김가 이가인? 아인이 아닌 미안해. 김아인, 예, 김아인 학생. 자,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아인 학생. 피고인 역할을 맡아주셨고 또 피고인을 변호하기 애써주셨던 세 분 일어나 주십시오.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사람을 피고인은 자기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제일 왼쪽부터 송휘영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양소윤 제 머리가 좀 채원 학생이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V로 나왔던 네 학생 일어나 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이동건 학생, 네, 그리고 이정민 학생이고요. 네, 한예준 학생이고 네, 박준영 학생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학생이 수업 시간만이 아니라 또 일요일에도 한번 나와서 연습을 했었고 지난 국어 시간에도 한 번 또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 경위는 원래 이 모든 학생은 아닌데 저 컴퓨터 팀이었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협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학년 일반의 순위 삼촌 모의재판을 마치는데요. 앞으로 있을 내일의 다른 반들의 모의재판들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다음 주 15일 그 다음에 25일 계속 이어지는 3학년 5반, 6반, 7반, 8반의 모의재판에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 똑같은 소설 속의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또 표현해내는지 우리가 하면 배우는 것이 얻는 것이 더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